상견례를 하루 앞둔 밤, 김영자 여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화장대 서랍에서 꺼낸 브로치 하나,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검정 재킷 위에 조심스레 꽂아봤지요. 늘 앞치마에 장갑 차림으로 시장에만 나서던 손끝이 오늘은 어딘가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엔 세탁한 새 옷 냄새와 함께 묵은 시간들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그날도 비가 왔었지요. 장례식장으로 향하던 김영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 내가 끝까지 키운다. 슬픔을 삼키고 시장 좌판을 열었고 장바구니 하나에 인생을 실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키워왔던 아들의 상견례가 이제는 시장 한켠을 자리 잡고 내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회가 새로워 설레입니다. 밤늦게 불을 끄고 누운 침대 위. 영자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무심한 듯 다정하던 그 얼굴. 고된 하루 끝에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사람. 김영자 혼잣말로 조용히. 여보, 우리 아들 장가 간대요. 참 착한 아인데 여자가 괜찮은 사람 같아요. 당신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내일 잘할 수 있겠지? 나 괜찮아 보일까? 말은 작았지만 그 말 안에 묻은 세월은 너무도 깊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남편에게 말을 건넨 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의 인생이 새로운 문을 여는 날. 그리고 영자 여사에게도 그 오랜 고단함 위에 처음 놓이는 사돈이라는 이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 시내 고급 호텔 19층 창밖엔 남산이 내려다 보이고 테이블 위엔 반짝이는 은식기와 하얀 린넨 냅킨이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신부 측에서 준비한 자리였고 분위기는 조용하고 격조 있었지만 김영자 여사에겐 그 모든 게 불편하고 낯설기만 했죠. 양가가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날, 그녀는 백화점에서 평생 처음으로 산 검정 재킷을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남산 자락 아래 한 호텔 레스토랑의 조용한 별실. 두 집안이 처음 마주 앉은 상견례 자리에 조심스러운 미소와 따뜻한 인사말이 오고 갑니다. 김 여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뵙지만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김영자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며 과찬이십니다. 사돈어른, 저야 뭐 시장에서 일만 하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신부 어머니 부드럽게 웃으며 두 아이가 예쁘게 만나줘서 저희도 기쁩니다. 정하늘군은 참 차분하고 든든해 보여요. 우리 하늘이가 어려서부터 말은 없었지만 책임감은 강했어요. 이서윤 양은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야무지시고 단정해서 하늘이랑 참 잘 어울리겠다 생각했어요. 저도 서윤이 만난 후로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좀 더 부지런해졌고 생각도 넓어졌고요. 이서윤 신부 조심스럽게 하늘 씨는 제가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옆에서 잡아줘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이런 사람이랑 함께 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혼자 키우느라 늘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바르게 자라준 건 다 하늘의 복이지요. 박정민 신부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각자 생활이 있어서 결혼 준비도 많이 복잡하다던데 두 사람은 그런 게 없어서 저희도 마음이 놓였어요. 신혼집은 송파 쪽에 대출을 해서 전세집으로 정했어요. 회사들 다니기에도 무난하고 조용한 동네라 서윤이가 좋아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마음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전 아직도 하늘이 방 한 구석에 살림 놓여 있는 게 익숙해서요. 이제는 아이가 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생각하니 참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도 김 여사님 덕에 하늘군이 참 듬직하게 컸어요. 앞으로도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우리 하늘이가
서윤 양과 만나서 참 복을 받은 거라 생각해요. 두 아이가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사돈끼리의 대화는 조금씩 온기를 더해가며 서로의 자식들을 향한 조심스러운 자부심으로 양가가 좋은 만남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린 날 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부서지듯 들어오고 예식장엔 사람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신부 대기실 앞 밝은 조명 아래 서유는 단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하객들을 맡고 있었다. 신랑 어머니 김영자의 친구들, 시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네 아주머니들. 어머 영자야. 하늘이가 장가를 가니 진짜 축하해. 신부도 이렇게 예쁘네. 인물이 그냥 화르르하니 빛이 나네. 김영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꼭 잡으며 어머머, 멀리서 와줘서 고마워요. 이쪽은 우리 하늘이 며느리 될 아가예요. 서윤아, 인사드려. 우리 가게 단골이시고 다 오래 알고 지낸 분들이야. 이서윤 예의 있게 고개 숙이며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살짝 뒤로 몸을 물러서며 표정이 금세 굳는다. 서윤은 짧게 인사를 하고는 바로 다른 쪽 손님을 향해 자리를 옮겼다. 입가엔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눈가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어른거렸다. 시장 친구 아주머니들 서로 귓속말. 어머, 인사는 잘하네. 근데 좀 차가운 느낌이지 않아? 요즘 애들이 원래 그래? 근데 우리 영자 한복 입고 오늘은 아주 멋지다. 김영자 멋쩍게 웃으며 아휴, 평소에는 안 입는 한복이라 어색하네. 오늘은 하늘이 얼굴에 먹칠 안 하려고 열심히 꾸몄어. 신부 쪽 하객들, 대학 동기, 직장 동료, 병원 선배들. 서윤아 정말 예쁘다. 드레스 완전 찰떡. 신부님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어깨 펴요. 이서윤 다정하게 웃으며 인사. 고마워요. 바쁜데 와줘서 진짜 고마워요. 식 끝나고 꼭 같이 사진 찍자. 서윤의 얼굴은 활짝 피어 있었고 그 모습은 김영자의 친구들이 느낀 묘한 거리감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축제 같았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외로운 날이었다. 신랑 정한을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마음으로 엄마 마음에는 서윤이 살짝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우리 어머니 쪽 사람들 익숙하진 않을 테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어색한 장면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결혼 후 일주일 신혼집 방문 장면. 결혼식을 치른 지 일주일쯤 지난 날, 김영자는 보자기 하나를 소중히 품고 송파구 신혼집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렀다. 낯선 현관문 앞 익숙지 않은 기계음이 울리고 문이 찰칵 열렸다. 이서윤 문을 열며 약간 놀란 듯 어머님 오셨어요. 김영자 반갑게 웃으며 응. 너희 밥은 잘 챙겨 먹나 싶어서. 김치 좀 덜어왔고 너 좋아한다던 동태찌개도 끓였어. 보자기에서 유리 그릇을 조심스럽게 꺼낸다. 이서윤 반찬을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웃으며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님 미리 연락 주시지. 지금 막 집 정리하느라 좀 어수선해서요. 자연스레 현관 앞에서 김치통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오진 못하게 선을 긋는다. 김영자는 슬리퍼를 슬쩍 신으려다 멈췄다. 조금 전까지는 들떠있던 마음이 마치 찬바람처럼 식어갔다. 김영자 당황한 듯 그러나 웃으며 아이고, 그래. 정리 중이면 내가 방해하면 안 되지. 이건 그냥 냉장고에 넣어. 찌개는 데워 먹기만 하면 돼. 정안을 안에서 나와 어머니를 보고 반갑게 엄마 왔어. 왜 말 안 하고 왔어? 잠깐 들어와. 이왕 온 김에 차라도 한잔 하고 가지. 이서윤 말을 자르듯 하늘 씨. 우리 지금 아까 마트 갔다 온 거 정리해야 돼서. 어머니 그냥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웃으면서 말하지만 눈빛엔 어딘가 선을 긋는 느낌이 있었다. 김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한 번, 며느리의 얼굴을 한 번 번갈아 바라보다
김영자 서운한 마음을 감추며 그래. 그럼 난 간다. 하늘아. 그럼 정리 잘해라. 서윤아. 너무 바쁘게 움직이지 말고 쉬엄쉬엄 해. 이서윤 형식적으로 웃으며 네, 어머니. 어머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힌 뒤 아들 정하늘과 이서윤 사이. 정하늘 조금 찜찜한 얼굴로 서윤아, 잠시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 잔 드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늘이는 이서윤이 엄나에게 무심하다고 생각했다. 하늘씨 어머님이 자꾸 예고 없이 오시면 우리 일정이 어긋나잖아. 시작부터 너무 편하게 하면 나중에 더 불편해져. 난 그런 거 미리 선을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날 밤 김영자는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마음 한구석이 결혼식 날 느꼈던 그 낯선 거리감과 어딘가 닮아 있다는 걸 슬며시 떠올렸다. 서윤의 신혼집 주말 오후 친구들과 신혼집들이를 하고 있었다. 봄 기운이 나른한 주말 오후 친구들과 신혼집들이를 하고 있었다. 집들이에는 그녀의 대학 친구 셋이 모였다. 화이트 테이블 위엔 과일 플래터와 스파클링 와인이 놓여 있었고 방 안엔 나른한 음악과 웃음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친구가 신혼집이 서윤이에게 어울린다고 덕담을 한다. 서윤아, 여기 진짜 너 스타일이다. 심플하고 깔끔한 게 딱 너야. 하늘씨가 인테리어 도와줬어. 우린 확실히 취향이 잘 맞는 것 같아. 장난스럽게 그 신랑복이 맞네. 성격 괜찮고 직장에 성실하게 다니고 시댁도 간섭 안 한다면서. 서윤 조심스럽게 웃으며 살짝 응, 뭐 아직까진. 속으로는 살짝 말꼬리를 삼키듯 그때 초인종 소리 띵동 초인종 소리가 났다.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보자기를 들고 서 있다. 서윤아. 오늘 서윤이 친구들 온다고 그래서 잡채랑 갈비찜 좀 해서 가져왔어. 너 바쁠까봐 미리 전화도 했는데 안 받더라. 서윤 당황스런 표정으로 손님들 눈치 보며 아, 네, 어머님. 지금 친구들이 와 있어서요. 괜찮으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입꼬리는 웃고 있지만 눈은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친구들끼리 작은 소리로 속닥거린다. 와,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시네. 근데 진짜 시장에서 바로 온 느낌. 보자기랑 진짜 옛날 스타일이다. 김영자 방 안을 힐끗 보며 아이고. 친구들 왔구나. 안녕들 하세요. 난 그냥 반찬 좀 갖다 주러 온 거야. 서윤아. 이건 냉장고에 넣어두고 갈게. 서윤 보자기를 받으며 문 앞에서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다음엔 미리 말씀 주시고 오세요. 지금은 좀 복잡해서요. 뒤로 물러나며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김영자는 다시 돌아선 채 복도 끝까지 아무 말 없이 걸었다. 마치 마음속 주름 하나씩이 찢기는 듯했다. 그녀는 문이 닫힌 순간 더 이상 그 집 안엔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느꼈다. 시어미한테는 죄송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면 살짝 부담스러워. 우리 시어머니는 저렇게 물쑥 찾아오지는 않거든. 나도 좀 당황했어. 요즘은 너무 가까워도 서로 불편하니까. 말끝을 흐리며 와인잔을 가만히 들고 입을 다문다. 정한을 퇴근 후 귀가하며 서윤에게 아까 엄마 왔었다며? 잡채랑 갈비찜 했다던데 친구들 불편할까봐 집에는 안 들어오셨었다며? 잠시 들어오셔서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하지 그랬어. 서윤이는 무심하게 말한다. 하늘씨 솔직히 불편하잖아.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오시면. 그렇긴 해도 내 엄마야. 그 짧은 대화 끝에 남은 거 작은 한숨 하나와 그보다 더 깊은 거리감 하나였다. 일주일 후 주말에 이번에는 하늘이의 직장 사람들을 초대한 신혼집들이었다. 파티 준비에 분주하게 두 부부가 바쁘다. 거실 은은한 조명 아래 정갈한 테이블 세팅. 서윤은 블라우스에 앞치마를 걸치고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늘은 손님 맞이 준비 중. 와인잔은 6개니까. 치즈 플레이트 옆에 포크 놓고 샐러드는 냉장고에서 조금만 있다 꺼내줘요. 정한을 웃으며 예, 주방장님. 알겠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직장 동료들이 들어온다. 우와, 인테리어 진짜 예쁘다. 호텔 스위트룸 같아.
이 케이블 조명도 분위기 너무 좋다. 고마워요. 신경 좀 썼어요. 하늘 씨는 평소엔 무심한데 이런 데는 취향이 맞더라고요. 서윤이가 다 꾸몄죠. 저는 그냥 페인트 칠만 했어요.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는다. 와인잔이 부딪히며 건배가 오간다. 서율 씨 두 분 다생활력도 좋고 너무 잘 어울리시고 행복해 보이시네요. 하늘 씨가 의외로 꼼꼼해서 살림도 많이 도와줘요. 그래도 엄마가 반찬 도와주시니까 한결 수월하죠. 잡채며 갈비며 요즘도 한 번씩 싸다 주세요. 서윤 순간 웃으며 살짝 말투가 바뀜. 아, 네, 어머님이 워낙 열정적이시죠. 와인잔을 다시 들며 눈을 피한다. 그 순간 초인종이 또 울리고 하늘이 나가보니 시어머니 김영자가 미리 말했던 김치를 들고 서 있다. 오늘 집에 회사 사람들 온다 해서 김치 좀 더 담갔어. 이거랑 부추전 조금. 아들이 당황하면서 엄마 지금 집에 손님들 와 있어서. 괜찮긴 한데 들어오시겠어요? 아니다. 그냥 김치만 전해주러 왔어. 너무 늦게 오면 방해될까봐. 아까 서윤이가 말하더라고. 집에 손님 온다고. 정안을 작게 한숨 쉬며 김치통 받아들고 엄마 그냥 들어오셔요. 아니다. 그냥 가마 즐거운 시간 보내라. 아무튼 엄마 잘 먹을게 고마워요. 조심히 가요. 그래. 아내 서윤이한테도 잘 전해줘. 김영자는 돌아서며 뒷모습이 작게 흔들린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집안에 들어서지 못하는 김영자 씨의 소외감이 또렷하게 보인다. 집들이 후 일주일간의 시간이 흘렀다. 그날 이후 김영자의 하루는 전보다 더 조용하고 더 조심스러워졌다. 식탁 위 차려놓은 김치국에 젓가락만 맴돌다 다시 접는다. 김영자 씨는 혼잣말을 한다. 김치는 먹지 않고 버렸나. 그날 열무김치는 하늘이가 좋아하는 건데 며느리 입에는 안 맞았겠지. 내 손맛은 시골스럽고 촌스럽겠지. 다음 날 시장 야채 가게 단골이 장난처럼 말을 건다. 영자 씨 며느리 잘 들였다며? 그 물리치료사라며 서울 쪽 병원. 아유 고급지네. 이젠 장사 안 해도 되겠어. 김영자 어색하게 웃으며 에이, 그런 건 아니어요. 내일은 계속 해야죠. 웃지만 입꼬리가 오래 올라가 있지 않다. 장바구니에 쪼그려 앉아 물을 다듬는 손끝이 괜히 한번 멈칫거린다. 집안 낡은 앨범을 펼쳐보다 남편 사진 앞에 앉는다. 김영자 조용히 속삭이며 여보, 하늘이 장가 가서 잘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좀 서운해. 내가 아들 집에 갔더니 문전박대 당한 것 같아. 당신 있었으면 내가 아들 집에 자유롭게 다닐 텐데 세상이 변한 걸까? 눈물이 목 뒤로 삼켜지듯 천천히 흐른다. 집들이 일주일 후 저녁 김영자의 집. 김영자는 부엌에서 혼자 반찬을 다듬고 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누구야? 문을 열자 정안을 서 있다. 허겁지겁 웃으며 말한다. 엄마 퇴근길에 그냥 뭐 좀 먹자고 왔어. 김영자 놀라면서도 표정이 굳어져 있다. 일주일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서윤이 일이랑 회사 일이 좀 겹쳐서. 엄마도 바쁠까 싶어서. 근처 고깃집 아들과 어머니. 익숙한 작은 고깃집. 불판 위 고기가 지글지글 익고 있다. 엄마 삼겹살 좋아하잖아. 오늘은 그냥 엄마만 생각하고 온 날이에요. 김영자 쌈을 입에 넣으며 한숨처럼 말한다. 내가 너무 들이댄 걸까 싶더라. 그날 집에 오는데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 내가 괜히 갔나 싶어서. 엄마, 며느리는 나한테 관심도 없이 너네 회사 사람 있는 데서 나를 배웅도 안 하더구나. 정안을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진지하게 말한다. 서윤이 아직 엄마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천천히 알아가게 할게요. 그리고 나 엄마 마음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오늘 미안해서 왔어. 됐고 고기나 먹어라. 둘은 조용히 웃는다. 불판 위 고기 냄새와 따뜻한 온기 속에서
서운함도 후회도 조금씩 녹아내린다. 일주일 내내 혼잣말처럼 속을 삭이던 마음은 아들이 건넨 따뜻한 고기 한 점에 조금은 풀려나갔다. 자식이란 건 참 말 한마디면 다시 살아나는 희망 같은 거였다. 김영자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3번 울리다 끊긴다. 잠시 후 문자 한 통이 온다. 죄송해요, 어머님. 병원에서 환자 보고 있어서요. 급한 일이시면 문자 주세요. 김영자는 급한 일은 아니고 그냥 김치랑 장아찌 좀 보내주려고 전화했다. 라는 문자를 보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준비해둔 반찬통 뚜껑을 덮는다. 그 순간 마음이 조용히 접히듯이 쪼그라든다. 그러나 또 한 달 후 김영자는 며느리가 섭섭하지만 그래도 아들 생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반찬을 만든다. 손수 끓인 미역국과 반찬을 들고 아들네 집 근처에 가서 전화를 건다. 서윤아, 오늘 하늘이 생일이라서 미역국과 반찬 가져왔어. 지금 집 근처야. 금방 집에 도착할 거야. 어머님, 오늘은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하늘 씨에게 제가 미역국 끓여줬으니 걱정 말고 돌아가셔요. 제가 지금 바로 나가봐야 돼서요. 김영자 거절감에 또 당황했다. 아,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김영자는 식은 미역국 봉지를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내 행동이 아들에게 부담이 되지 말자는 마음을 하고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맡겨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 이젠 그만하자. 저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계속 찾아가면 집착일지도 몰라. 일요일 아침 시장 골목길 장사 준비를 마친 김영자가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고요한 골목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낸다. 정하늘의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를 꾹 눌러보다가 다시 꺼버린다. 아들은 언제나 엄마 편이었다. 하지만 그 편이 지금은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다는 걸 김영자는 점점 더 이해하려 했다. 집착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다져본다. 일주일 후 정하늘의 회사 근처 카페. 정하늘이 점심시간에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해? 괜히 서운하게. 김영자는 단호하진 않지만 담담하게. 됐다. 이제는 그냥 엄마도 조금 쉬려고. 너희 집 일,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게. 말끝을 흐리며 가만히 웃는다. 그러나 그 웃음은 다소 씁쓸하고 조용하다. 김영자는 이제 배려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접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연락을 줄이고 발걸음을 멈추고 정성도 마음도 조금씩 덜어내는 연습을 하고 있다. 며칠 후 남편 기일이라서 친인척들이 와 있었다. 정갈하게 놓인 나물과 국, 생선구이. 제사상은 아니지만 가족끼리 조용히 아버지를 기리기로 한 날이다. 작은 방에는 하늘이랑 김영자의 남동생 가족들, 조카도 와 있다. 하늘이는 아버지 기일인데 서윤이 없이 혼자 왔다. 엄마. 서윤이 오늘은 병원에 스케줄이 잡혀서 나 혼자 왔어요. 그래, 알았다. 김영자의 동생이 형님, 며느리는 오늘 안 온대요? 응, 바쁘다고 하네. 하지만 김영자는 젓가락을 놓는 손끝이 떨린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눈동자는 축 처져 있다. 모두가 밥을 먹으며 아버지를 기리며 조용히 대화를 나눈다. 김영자는 거의 말이 없다. 조카가 농담을 던지고 웃음이 오고 가지만 김영자는 밥만 먹고 있다. 형님, 근데 요즘은 하늘이네 신혼집 자주 살펴주나요? 김영자 고개를 살짝 젓는다. 아니, 안 가. 괜히 갔다가 민폐될까봐. 정하늘이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친척들 앞이라 말을 아낀다. 그날 밤 김영자는 작은 탁자에 놓인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여보, 오늘도 당신 기일인데 우리 며느린 안 왔어. 당신이 살아있어서 당신 생일이었어도 안 왔을까? 눈가가 붉어지며 깊은 한숨을 쉰다.
난 우리 가족이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날이 올 줄은 몰랐네. 당신이 있을 때는 우린 언제나 같이 있었는데. 방 안은 고요하고 창문 너머 바람 소리만 들린다. 김영자는 불을 끄고 눈을 감는다. 김영자는 그날 밤 자신의 삶에서 하나의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문을 세게 닫진 않았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도 함께하던 온기도 그날 이후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김영자는 아들 앞으로 온 등기 우편물을 받았다. 우편물이 왔다고 연락을 했다.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 주소를 잘못 썼다면서 말했다. 엄마 나는 오늘 야근이라 못 가니까 미안한데 그거 좀 우리 집에 놔줘. 집 비밀번호는 1369야. 김영자는 멈칫하다가 그래, 알았다. 조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우편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나설 채비를 한다. 아들의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하고 깔끔한 신혼집. 김영자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들어선다. 낯선 공기, 생소한 냄새. 그녀는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레 거실로 향한다. 소파 앞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는다. 소파에 앉는다. 잠깐 숨을 고르듯 앉았지만 눈가가 저절로 젖는다. 김영자는 혼잣말을 한다. 이 집이 내 아들이 사는 집인데 어색하고 불편하구나. 주방 쪽을 힐끔 바라본다. 주방 청소라도 해주고 갈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는다. 아냐, 싫어하잖아. 괜히 또 불편하게 하지 말자. 마음을 접고 일어서서 집에 가려는 찰나에 현관에서 띠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다. 며느리 서윤이 들어선다. 서윤은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이 커지고 굳은 표정이 된다. 서윤이 단호하게 오랜만에 만난 시어머니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오셨어요? 김영자는 놀라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는다. 우리 집으로 하늘이 서류가 와서 연락했더니 너희 집에 갖다 놓아 달래서 왔다. 비밀번호는 하늘이가 알려줘서 들어왔다. 아니, 집 비밀번호를 어머니한테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이 집 우리 잡이에요. 아무리 어머님이어도 허락 없이 들어오시는 건 아니죠. 김영자의 얼굴이 붉어진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입술을 꽉 다물다가 결국 화가 폭발한다. 그래, 내가 여기 들어와서 뭐 훔쳐가려고 했니? 네가 뭘 그리 대단한 사람이길래 내 자식이 살고 있는 집에 엄마가 들어온 게 뭐가 어때서? 아니요. 어머님은 항상 그 불쌍한 척 혼자 다 참고 희생한 척. 근데요, 전 솔직히 말해서요, 어머님 그 반찬도 부담이고 그 과한 애정도 불편했어요. 두 사람의 고성이 엉키며 터져나간다. 정하늘이 퇴근하자마자 급히 들어와 소리를 듣고 놀라 문을 연다. 뭐야? 왜 이래? 엄마 서윤아. 진정 좀 해. 하늘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한테 서류 하나 전해주러 왔다가 이런 모욕을 받아야 되니? 이건 침범이야. 우리 집에 무단 침입이라고.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눈이 흔들린다. 결국 고개를 숙인다. 엄마. 미안해. 서윤이 입장 조금만 이해해줘. 김영자는 한동안 말이 없다. 정적이 흐른다. 눈물이 고인 채 입을 떼는 김영자. 그래, 알았다. 조용히 신발을 신는다. 현관문이 닫히며 긴장감만이 거실에 남는다. 아파트 문이 닫히고 김영자는 혼자 조용히 걸어 내려간다. 김영자가 조용히 내려가 벤치에 앉는다. 눈을 깜빡이며 감정을 추스르려 하지만 눈가가 붉어지고 입술이 떨린다. 잠시 후 정하늘이 헐레벌떡 달려온다. 정하늘 숨차게. 엄마 잠깐만. 김영자가 걸음을 멈춘다. 뒤돌아보지 않고 한숨을 내쉰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서윤이도 처음부터 나쁜 애는 아니야. 서로 불편한 게 많았던 거고. 김영자는 한 손으로 정하늘의 팔을 다독인다. 하늘아,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너만 잘 살면 돼. 정하늘의 눈가가 젖는다. 한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는다. 엄마, 나 엄마 속상하게 할 생각 없었어.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
엄마 서운하지 않게 할게. 고개 끄덕이며. 그래, 너도 힘들고 그 아이도 힘들겠지. 근데 네 엄마도 사람이야. 가슴에 피멍이 들었어. 정하늘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너도 너희 집, 네 여자와도 다 끝났다. 나 이제 안 간다. 반찬도, 전화도, 얼굴도 다신 연락 안 한다. 차마 할 말이 없어 엄마 손만 꼭 쥐고 있다. 정하늘은 멍하니 서 있다. 입술을 달싹이다 이내 고개를 떨군다. 엄마, 김영자는 등을 돌려 걷는다. 정하늘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기울어진 벤치 옆에 혼자 서 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다. 그날 밤 김영자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랑했던 아들도 믿었던 전까지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접혀갔다. 미련은 없었다. 그저 너무 서운했을 뿐이었다. 김영자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본다. 거리엔 봄이 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겨울 같다. 그날 이후 김영자의 마음속엔 아무도 건너지 못할 다리가 하나 생겼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서로 다른 삶, 다른 온도, 다른 선의가 만들어낸 관계들은 결코 다시 좁혀지지 않았다. 정하늘과 서유는 퇴근 후 TV를 보고 있고 둘은 말이 없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엄마 번호를 띄워놓고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 정하늘도 알고 있었다. 엄마의 눈빛이 말투가 그날 이후로 정말 달라졌다는 걸. 한 번도 등 돌리는 법을 몰랐던 엄마가 이번엔 정말 돌아섰다는 걸.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제 서로가 서로를 모른 척하기 시작했다는 거. 한 번의 다툼, 몇 번의 상처. 그리고 수많은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을 영영 떠나게 만든다. 김영자는 진짜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 김영자가 시장 좌판을 정리하며 이웃 상인들과 수다를 떨고 있다. 한 손엔 깨시 한 단, 다른 손엔 보리차 컵이 들려있다. 영자 씨, 이번 주말에 남양주 산악회 같이 가는 거 알지? 자리 하나 남았어. 김영자 웃으며. 그래요. 등산 가려고 운동화도 새로 샀는 거려. 어쩐 일이야. 쉬는 날도 아들 챙긴다고 절대 안 가더니 잘 생각했어. 이제 아들도 장가 갔으니 자주 가요. 김영자는 꾸밈없는 웃음을 지으며 상자에 오이를 담는다. 그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마음은 가벼워 보인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무겁던 채소 박스를 들어올리던 손은 이제 자기 삶을 즐길 줄 아는 손이 되었다. 쉬는 날은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버스에 몸을 실으면 어디든 여행지가 되는 나날. 김영자는 이제 진짜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다. 작은 산 아래 시장 친구들과 셀카를 찍는 김영자.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스틱을 짚으며 능숙하게 산길을 오른다. 영자 씨, 예전엔 맨날 아들 도시락 싸고 반찬 싸고 정신 없었는데 이젠 딱 본인 시간 딱 챙기시네. 김영자 밝게 웃으며. 그러게요. 그게 다 지나간 일이네. 이젠 나 챙기느라 바빠요. 산 정상. 시원한 바람이 불고 김영자는 작은 텀블러에 따뜻한 차를 따른다. 카메라를 향해 V를 하고 웃는 얼굴.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이다. 그토록 붙잡던 것들을 놓자 비로소 손에 평온이 쥐어졌다. 김영자의 세상은 작지만 이제는 단단히 그녀의 것이었다. 햇살이 포근한 오전. 김영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좌판을 정리하고 있다. 흙 묻은 무와 잘 여문 배추, 정갈이 담아놓은 쪽파가 그의 부지런한 손에서 반짝인다. 김 여사님, 오늘 무 진짜 실하네. 이걸로 물김치 담그면 최고겠어요. 아이고, 어제 시골서 직접 올라온 거예요. 그 집 농사 참 잘 짓죠. 이건 내가 먹어도 맛있어. 주변에서 고소한 꽈배기 냄새가 퍼지고 시장 사람들은 소리 높여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다. 시장 한복판 흙내음 나는 자리에서 김영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 온기를 얻는다. 자식이 없어도 남편이 없어도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우주 속에서 소박한 행복을 오롯이 누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 김영자는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선다. 바람결엔 가을 냄새가 실려 있다. 시장 친구 셋이 이미 도착해 있다. 영자씨, 오늘은 천마산 코스레 점심엔 닭백숙 예약해놨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기분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하루. 김영자는 이제 오롯이 자기만의 평화를 그 누구보다 잘 지켜내고 있었다. 산 정상에서 김영자는 하늘을 바라본다. 말없이 떠있는 흰 구름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한다. 이렇게 편한 날이 참 오래 걸렸네. 어떤 사람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고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갈 여유를 찾는다. 지금 세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서로 다른 계절을 지나고 있었다. 겉으로는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하늘에게는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순간이 왔다. 평일 낮 정하늘의 회사가 부도가 났다. 재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놀랍게도 5개월이라는 긴 시긴 동안 다시 취업을 할 수 없었다. 작은 편의점 앞 정하늘은 캔맥주 2개를 사고 나온다. 길가 벤치에 앉아 마른 입으로 맥주를 들이킨다. 잠시 후 휴대폰을 꺼내 서윤에게 전화를 건다. 하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는다. 김영자의 야채 좌판 앞 햇살 좋은 오전, 시장 골목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맴돈다. 김영자는 손에 흙이 묻은 채 오이와 부추를 다듬고 있다. 손님에게 맛있게 요리하는 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옆 좌판 친구와는 주말 등산 얘기를 나눈다. 정하늘의 발걸음은 오늘 엄마에게로 향하였다. 멀찍이서 바라보는 엄마는 고요하고 단단했다. 시장 골목 어귀에서 서서 한참을 바라보던 정하늘은 핸드폰을 꺼냈다가 넣는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선다. 혼잣말처럼 속으로 말한다. 엄마는 생각보다 훨씬 잘 살고 있구나. 아들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서윤은 노트북으로 가계부를 정리 중이다. 통장 잔고와 전세 대출 상환 날짜가 한숨처럼 그녀를 끌어당긴다. 정하늘은 씻고 나온 후 조용히 거실을 지나가는 하늘이에게 서윤이 하늘씨 전세 이자만 해도 이게 뭐야. 나 혼자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진짜. 미안해. 그 말 지겹다. 차라리 뭐라도 좀 해봐. 알바라도 뛰든가 이러다 우리 진짜 무너져. 정하늘은 더 말하지 않는다. 잠시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간다. 늦은 오후 김영자는 좌판 정리를 마치고 고무장갑을 벗으며 손을 털고 있었다. 하늘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늘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엄마, 난 지금 시장 근처에 있어. 그럼 이제 막 정리하려는 참인데 얼른 와. 국밥이나 한 그릇 먹자. 정하늘은 말없이 앉아 국밥을 휘젓고 있었다. 김영자는 눈치를 보며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다. 얼굴이 왜 이래? 피곤해 보이네. 엄마, 김영자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본다. 하늘이는 엄마 내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 났어. 벌써 4개월이나 더웠어. 김영자 깜짝 놀라며 뭐라고? 아휴, 그럼 그동안 마음 고생이 많았겠구나. 엄마, 서윤이 눈치 보여. 전세 대출 이자며 생활비며 다 혼자 감당하고 있으니까. 김영자는 아들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는다. 넌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들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정하늘은 그 말에 고개를 푹 숙인다. 그동안 눌러온 감정이 울컥 차오른다. 고마워, 엄마. 하늘아, 무너진 건 회사지 너 아니야. 엄마는 말이다. 그냥 살면서 이것도 지나가더라 하는 걸 몇 번은 겪었어. 돈 없어서 라면으로 며칠 때웠던 날도 있었고 내 아빠 보낸 날도 그랬고 그래도 결국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되더라. 엄마, 그러니 국밥이나 얼른 다 먹어. 그러나 잠시 망설이다가 하늘아, 잠깐 집에 가서 반찬 좀 가져가라. 마침 어젯밤에 담근 열매 김치가 맛있게 되었어. 백수가 마누라 눈치 보더라도 끼니는 먹어야지. 어련히 알아서 잘 살겠지만 엄만 자식이 먼저야. 서윤이 눈치 보지 말고 가져가. 엄마,
열무김치 최고 맛있지. 요즘 서윤이는 야간 하늘나. 바빠서 거의 나 혼자 밥 먹어. 눈치 안 보고 감사히 먹을게요. 고마워요, 엄마. 내 새끼 고생하잖아. 누가 뭐라든 먹고 기운 내야지. 며느리 서윤이는 하늘이가 가져온 반찬을 받아 들고서 김치를 먹어본다. 김치 맛있다. 그러나 말끝이 씁쓸하다. 최근 자진해서 야근까지 하며 아끼고 아끼는 삶이 버거운 그녀는 이 반찬조차도 가게의 한 줄기 도움처럼 느껴진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 중 서윤이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마무리하다 말고 고개를 돌린다. 하늘이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하늘씨,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지금 백수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알아? 정하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알아. 말 안 해도 매일 느끼고 있어. 느끼는 걸로 뭐가 달라지는데? 나는 지금 전세 대출 이자 갚으려고 매달 허덕이는데 하늘씨는 말만 하지 행동은 하나도 없어. 하늘은 입술을 꾹 다문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는다. 네, 정하늘입니다. 아, 네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하늘의 표정이 바뀐다. 놀람, 안도, 그리고 기쁨. 서윤이는 여전히 잔뜩날이 선체 옷을 입는다. 정하늘 전화를 끊고 조심스럽게. 윤희야, 나 방금 연락 왔어. 경남테크야. 지난주에 면접 봤던 회사에서 합격이라고. 서윤이는 멈칫한다. 얼굴에서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한다. 정말이야? 응. 예전보다 연봉도 더 높고 복지도 괜찮아. 다음 주부터 출근이래. 서윤이는 가방끈을 조용히 쥐었다 풀며 천히 숨을 들이쉰다. 축하해. 다행이다, 진짜. 하지만 그 말투엔 기쁨보다 지친 안도가 더 크게 배어있다. 정하늘은 작게 웃으며 앞으로 잘할게. 너무 고생했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저녁 정하늘은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한다. 엄마, 나 다시 취직했어. 이번엔 더 나은 데야. 엄마 덕분에 힘내서 버틸 수 있었어. 김영자 환하게 웃으며 그래. 우리 하늘이 고생 많았다. 정말 잘했다 한번. 흔들려도 다시 서면 되는 거지. 통화를 마치고 김영자는 시장통 한복판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인다. 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정하늘은 붐비는 열차 안에서 손잡이를 잡은 채 어머니 김영자의 전화를 받는다. 엄마, 퇴근 중이야. 어휴, 오늘도 빡셌어. 그래. 고생 많다. 어제 김치 좀 담고 무조림이랑 장조림 좀 했는데 가져가라 뭐. 안 가져가도 돼. 에이, 엄마 음식은 늘 환영이지. 퇴근길에 잠깐 들를게요. 김영자는 반찬을 가지러 온 하늘을 바라본다. 냉장고에서 미리 싸둔 반찬을 꺼내며 서윤이가 가져오라 그랬냐? 아니, 아직 말 안 했어. 요즘 일도 많고 장볼 새도 없었다면서. 지난번에 김치 가져가니까 엄마 음식도 맛있다고 했어. 그랬었구나. 시어머니 댁에서 반찬을 가져온 남편에게 서윤이는 무조림이랑 장조림도 주셨네. 감사하네. 냉장고가 꽉 차겠다. 라고 했다. 유진이 살짝 변한 듯하다. 시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이 좀 열린 것일까. 한편 김영자 저녁 시장 마감 후 김영자는 오늘도 평소처럼 시장 한 귀퉁이에서 야채를 정리하고 있다. 오늘은 장사가 유난히 잘 됐다. 밤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생겼다. 이제 하늘은 다시 안정된 직장을 가졌고 두 부부는 평화를 되찾았지만 하늘이의 오랜 무직 상태로 인해 재정적 위험에 처해졌다. 서유는 깊은 밤 불 꺼진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전세대출 이자 고지서, 생활자금 대출 상환 일정표,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이 벌어도 남지 않는 지출 계획서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하늘이는 옆에서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니 유진이는 나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이제 월세로 가면 월세 내고 빚 갚고 또 빚지고. 이러다 우리 인생 그냥 흘러가겠어. 서윤의 목소리엔 체념과 결단이 함께 섞여 있다.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자. 솔직히 나도 그동안 어머님께서 하늘씨한테 너무 집착하실까봐 많이 밀어냈던 거였는데. 내가 지나쳤어. 하늘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요즘에는 어머니께서 집착하지 않으시고 많이 변하셔서 마음에 부담도 많이 없어졌어. 하늘이는 놀란 듯 서윤을 바라봤다. 정말이야. 응. 나 이제 실리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보여준 만찬 하나에 내 마음이 왜 이리 편해졌는지 알아? 그게 자식 사랑이더라. 나도 그 따뜻함을 이제야 이해하겠어. 그렇게 다음 날 서윤과 하늘이는 김영자 씨의 집을 찾았다. 김영자는 문을 열고 나타난 며느리와 아들을 보고 순간 멈칫했다. 서윤아, 내가 웬일이니? 어머님 저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모질게 군 거 알고 있어요.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댁에 들어와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내가 사과하는 것은 반갑지만 같이 살고 싶지는 않구나. 난 지금이 좋다, 서윤아. 내가 날 얼마나 싫어하는지 내가 알지 않니? 그리고 난 이제 하늘이 너한테도 집착 안 한 지 오래되었다. 내가 내 품을 떠났다는 걸 인정하고 다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그러니 어서 돌아가거라. 김영자는 미련 없이 단호히 거절을 하였다.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정하늘과 이서윤 부부는 어머니 김영자 씨의 집을 다시 찾았다. 하늘이는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문이 열리자 김영자는 익숙한 얼굴을 마주한 듯 무표정한 표정으로 아들을 맞았다. 또 왜 왔냐?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 저희 갈 곳이 없어요.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김영자는 단호했다. 너 자꾸 왜 이러니? 나 싫다며, 나랑 못 산다며, 기억 안 나니? 서윤이는 간절하게 부탁하고 그간의 모든 일을 잘못했다고 거듭거듭 용서를 구했다. 김정자 씨는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다. 알았다. 그만 돌아가서 기다려라. 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마. 그들이 가고 나서 한번 해보는 소리도 아닌 것 같아서 진중하게 생각해 보았다. 서윤이를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날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구나. 그것이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면서 서윤이 입장에서도 내가 자기 남편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으니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기도 했다. 김영자 역시 나이가 들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내 아들과 며느리, 이 아이들만이 내 남은 가족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나를 이해해주는 가족이 되려는 서윤을 밀어내고 싶지 않았다. 과거에는 아들을 붙잡고 싶어서 며느리를 미워했고 상처받았다면 지금은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 평안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살기 힘든 어려운 형편이라니 안쓰럽기도 했다. 이러한 마음이 김정자이가 마음을 움직여 며느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3년 후 김영자와 서윤이는 서로를 알아가면서 진짜 가족이 되었다. 세 사람은 알콩달콩 3년 동안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침이면 서윤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봤다. 어머님 이 고등어 어때요? 오늘은 제가 고등어 조림 해드릴게요. 오, 그래. 저녁상이 기대가 되는구나. 어머님께 배운 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세 가족은 저녁이면 셋이 둘러앉아 맛있게 밥을 먹고 나서는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다. 하늘이와 서윤은 어머니 옆에 앉아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며 웃곤 했다. 김영자는 혼자 방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좋다. 기분이 들떠 가슴이 뿌듯해져 온다. 어느 날 시장 상가 철거 공문이 날아왔다. 김영자의 작은 가게가 위치한 구역이 재개발로 지정되었고 그녀는 2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하늘이와 서윤은 놀란 눈으로 말했다. 어머니 그 돈으로 뭘 하실 거예요? 김영자는 잠시 웃었다. 내가 산 세월보다 너희가 살아갈 날이 더 많지 않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증축해 2층에 너희 부부만의 독립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장사를 접고 오랜만에 쉬어야겠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녁 노을이 창가에 스며드는 시간,
김영자는 방에 앉아 옛 앨범을 넘겼다. 하늘이 아기였을 때 사진, 가족이 웃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혼자였던 시간, 서운했던 순간들, 눈물 속에서 서러웠던 외로움이 스쳐갔다. 자식은 품에 있던 때가 가장 고운 거야. 그걸 못 놓으니까 서로 힘들었지. 이제는 알아. 내가 내려놓으니까 너도 나를 바라보게 되었구나. 서윤이도 너도 다 내 마음 속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집착이라 착각했구나. 내가 내려놓으니 내가 평안하고 너희도 평안하구나. 김영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를 가만히 속삭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때로 상대를 더 멀게 해요. 아들을 향한 마음이 깊었기에 그 아이가 멀어질까 두려워 더 움켜쥐었던 그 손하지만 그 손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놀랍게도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마음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닌 존중과 기다림입니다. 놓아주는 순간 마음에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에 따뜻한 바람이 스며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작은 이야기가 당신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